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미리 이제 약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제 디지털 프로세스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디지털 프로세스 분석을 위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기술을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사실 배경 설명인데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언택트 소비, 재택근무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이 언택트와 관련되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가 됐지, 이전부터도 계속 100%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하는 모든 소비 행위, 그 다음에 일하는 행위에 다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사실 고객을 분석을 할 때 어떤 일을 주로 했었냐면 개인 추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면서 사실 어떻게 이제 시장에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시대가 된 거죠. 실제로 그러면은 디지털로 바뀌면서 뭐가 바뀌냐 이거죠.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 비대면을 채우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디지털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 즉 어떤 행동을 한 것들이 어떤 디지털로 뭔가 남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분석된 것들을 찾아서 흔적을 남겨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필터링, 그룹핑을 해가지고 봤을 때 나이대별로, 성별로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쭉 모든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찾아야 되고,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오프라인과 바뀌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또 마지막에 이 부분입니다. 디지털 안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든 쉽게 만들고 쉽게 변경하고 빨리 적용해보고 빨리 그 결과를 알 수 있죠. 그것이 다시 데이터로 나온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갖고서 다시 하는 이 순환 과정, 이걸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 어질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목표점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제 이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모든 데이터가 사실 연결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웹사이트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넣고, 그 다음에 결제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 그 행위 하나가 다 연결된 것들을 우리가 상점 입장에서는 커스터머 비헤이비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쇼핑하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 연결하는 것들을 이제 센싱하고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게 된 거고요. 이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하는 게 가트너가 주목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포메이션 시스템, 우리가 모든 게 이제 시스템에서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서버에서. 그런 시스템에서 나오는 어떤 이벤트 로그, 행동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그로부터 리얼 프로세스를 찾고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것들, 이걸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하면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구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현하고 한 다음에 그로부터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뭘로 할 수 있느냐?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한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데이터 분석가, IT 시스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이제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라라고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이 최근에 이렇게 이제 이게 버즈워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생긴 지는 한 10 몇 년 됐지만, 최근에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처음에 목적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에지이즈 분석 툴로서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자동화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뭐 이분이 이제 2004년에 논문을 이렇게 쓰면서 최초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BPM을 하고 뭐 이제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는, 이론적으로 그리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데이터가 많지 않느냐, 이제. 시스템으로 다 BPM, PI 해가지고 데이터 시스템으로 옮겼고, 그 옮긴 시스템에서 이제 로그가 남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로그를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인터뷰해갖고 모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로그로부터 프로세스 모델을 그릴 수 있지 않느냐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하고 이게 로그를 남기고 로그를 가지고 프로세스 모델을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뭔가 문제점을 찾겠죠. 그 찾은 거를 다시 시스템을 변경을 하고 그래서 다시 로그가 남을 거고 그 로그가 남은 것이 내가 만든 모델과 의도한 모델과 다시 비슷하냐 아니면 차이가 있냐 개선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 그걸 이제 또 컨퍼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PI나 BPM이 하고자 했던 목적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를 찾아서 데이터에 대한 기반을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실행을 하고 하는 그 과정하고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이 이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연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온 거죠.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술을. 그래서 BI,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이런 기술을 이런 전통적인 프로세스 분석 쪽에다가 접목을 한 게 바로 프로세스 마이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같은 정의에 의하면 어쨌든 CRM, ERP, SCM 뭐 이런 이제 웹서버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로고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고객이라고 하는 케이스를 대죠. 한 고객이 주문부터 그 주문한 제품이 생산되고 실제로 배달되고 그 다음에 결제되고 뭐 이런 것까지 쭉 하는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이렇게 데이터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모델로 다 그려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이제 들어와서 진료받고 검사받고 뭐 수납하고 이렇게 이제 환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나은 목소리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접수, 진료, 처방, 낙도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환자들이 더 이상 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프로세스 마이닝은 실제 존재하는 로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프로세스 마이닝 결과는 실제 고객의 행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환자의 동선의 흐름을 내부로 표현하고 문제가 되는 병목 구간이나 반복 구간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관리자는 프로세스 마이닝 결과물을 통해 실제 원인이 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단순 병원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작업의 흐름이 있는 공공, 제조, 금융, 게임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로고를 가지고서 이제 프로세스를 그려낸다. 이게 이제 마치 우리가 표준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대충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리얼한 프로세스를 찾아내는 데이터 기반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가 발명되기 이전과 이후의 의료 체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실제 이제 우리 몸 안의 엑스레이를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 마이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쇼핑몰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로그인해서 쇼핑몰에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를 하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웹로그를 그대로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세스 맵이 그려지고요. 그려지고 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시면 상품 상세 페이지 여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 로그인을 한 사람들의 이제 속성별, 나이대별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이제 로그인을 기준으로 앞뒤 화면에
움직이면 이런 것들이 어떤 데서 와서 어떤 데로 가는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검색까지 갈 때 이게 이제 걸린 시간이죠. 걸린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분포가 되는지, 특정 길게 간 케이스는 왜 저 유저는 저렇게 갔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특정 이제 보시면 뭐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많이 머물러요. 실제로 많이 머무르고 하는데, 이제는 필터링을 해보자 이거죠. 30대에 로그인을 한 사람들만 했을 때 이 프로세스 맵은 어떻게 바뀌고, 이런 이제 시간 타일은 어떻게 바뀌고, 여러 분석은 어떻게 바뀌는지 해서 20대, 30대, 50대 뭐 남자, 여자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상세하게 구매하는 프로세스, 서브 프로세스 찾아보면 그 안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는 사실 한 번에 뭔가 문제를 딱 너가 데이터 넣으면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한 얘기의 반복이지만, 시스템에서 나오는 로그를 찾아서 그거를 툴에다가 넣어주면 이런 맵 분석과 통계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죠. 저희는 이제 에지이즈 분석을 해주고, 가시화 해주고, 컨퍼런스 체크를 해주고, 여러 이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찾으면은 이거를 다시 시스템에 변경을 해야 되겠죠. 변경을 하고, 그게 다시 시스템에 반영이 돼서 로그가 나오면 이게 내가 했던 것들 하는 요 순환 과정에 있는 핵심적인 분석 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 얘기할 때 결론적으로 단순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없애고 자동화하자죠. 그럼 맨 처음 뭐를 해야 되느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는 과정이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자산화한다든지 자동화하는 구현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구현하면 좋다 하는 플랫폼으로 이제 확장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 그 단초를 제공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모든 시스템은 로그를 남기고 있거나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액션이 일어난 것들. 그 로그들을 넣으면 이렇게 맵으로 그려주고 연관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병목권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중복 작업이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PI를 하는 거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하거나, 아니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의 이제 커스터머 저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분석을 하거나, 요즘 RPA를 위한 어떤 에지이즈 프로세스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에 쓰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몇 분까지죠? 20분까지인가요? 10분까지요? 20분까지요? 예.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이 이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의 에센셜한 롤을 할 수 있다라고 가트너가 저거를 벌써 3년 전에 했습니다. 3년 전에 하면서 3년 전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로도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사례들을 그러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어떻게 쓰시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PI를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PI라고 하는 활동 자체는 컴퓨터가 이제 새로 만들고 메인프레임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활동이죠. BPM을 해가지고 PI를 해서 뭘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때 이제 업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거쳤습니다. 그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다.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런 이제 흐름 프로세스 맵을 그리고 그대로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운영을 할 때 처음 만드실 때 그대로 쓰시나요? 아니죠. 업데이트하고 패치하고 뭐하고 프로세스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가 잘 안 맞아서 이렇게 하고 응급 조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봤어요.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은 내가 처음에 설정한 프로세스 맵하고 같냐 이거죠. 전혀 다른 시스템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찾냐 이거죠, 이거. 인터뷰해가지고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바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공장의 시스템은 아니고 웹로그도 아니지만은 검찰청에 검사들이 하는 일들, 그 다음에 그 수사관이 하는 일들,
거기 있는 행정관, 실무관들이 하는 일들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프로세스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실제로 컨설턴트가 투입이 돼서 검사실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관찰하고 인터뷰하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이런 프로세스 맵을 그리고 여러 가지 분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요 와중에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보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 분석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진짜 있어요? 물어봤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사정보 시스템에 접속 로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100만 건을 올려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 프로세스 맵이 나온다는 거죠. 뒤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요. 요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체 프로세스 맵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리는 건데, 요게 이제 사건 배당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건 배당이 뭐냐면, 사건이 이제 왔을 때 이걸 특정 검사에게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제 다 어떻게든 뭐 여기서 많이 뭘 하죠. 많이 뭘 하고 여기 모여요. 모든 프로세스가 여기 모여요. 요게 뭐냐면은 중간에 있는 게 검사 결정이에요. 즉 뭐냐면, 사건 배당 받고 이 안에서 조사하고 뭐 조서 쓰고 뭐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정이라고 하는 거를 딱 해요. 이게 구속해서 기소할 건지 불구속 기소할 건지 훈방할 건지 이거죠. 그거에 따라서 밑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씩 이제 애니메이션 쭉 가죠.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실무관이 한다고 돼 있어요. 뭘까요? 행정 프로세스예요. 법원에 넘긴다든지 딴 데다 넘기면 경찰서에 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사건 배당부터 여기까지 11일이 걸리고 12일 정도 걸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1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흐름을 보는 거고요. 흐름을 보고 여러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밤에 일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접속을 하니까요. 그리고 일요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화면을 접속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똑같이 ERP 시스템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문 받아가지고 그게 처리되고 생산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그때 언제 처리했다라는 시점이 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2년치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수출입 통관해서 실제 창고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다 연결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빨간색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게 뭐냐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전체 프로세스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 시간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병목 구간이냐 아니냐는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래 걸렸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가는데 왜 오래 걸렸는지를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현업한테 물어보거나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병목구이라는 걸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이거 원래 오래 걸리는 걸 할 수도 있고 원래 오래 걸리지만 이거 개선할 수도 있겠네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데이터를 다른 차트로 봤을 때 64%는 요 안에서 끝이 나요. 요 시간만큼 해서 끝이 나는데 나머지 이제 36%는 훨씬 더 많이 걸리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많이 걸리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구매 프로세스입니다. 구매에 조달하면서 구매를 발주를 냈는데 그 제품이 일단 창고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까지 걸리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여기 갖다 이제 반복하는 구간들이 보이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 보입니다. 이게 납품이 늦어진 건지 오래 걸린 건지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내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보면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요 안에 다 끝나요. 여기 이제 6달 정도거든요. 6달 정도에 다 끝나는데 요 뒤에 보면 이게 20개월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래 걸리는 것들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왜 문제가 생기는지, 납품처의 문제인지, 우리가 이제 재고 관리의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 타임이 180일 걸리는 거, 240일 걸리는 거, 360일 걸리는 거, 프로세스 맵이 다르죠. 다릅니다.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온 걸 가지고서, 이제 원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류 쪽입니다. 쇼핑몰에서 이제 물류를 배송을 하기 위해서 배송업체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배송을 맡기죠. 그리고 맡기는데 보면 A몰, B몰에서 처리한 것을 한꺼번에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A몰에서 나간 거와 B몰에서 나간 것들을 두 개 갈라보자 이거죠. A몰에서 나간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좀 프로세스가 그려집니다. 근데 B몰에서 나간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표준 프로세스의 뭐 프로세스 베리언트라고 얘기하는 게 불과 요거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병목 구간도 다릅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 걸리는 지금 출고 대기에서 출고 준비까지 걸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뭔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에 대한 분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그 안에서 실제 에지지 프로세스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상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반도체 세우고 나면 그것들을 나중에 다 이제 데이터로 남겼던 것들을 다시 프로세스 맵으로 구성을 해보고 연관관계를 분석해본 그런 사례이고요. 이건 조선소에서 저기 그 중일점 공정이라고 해서 각각 모듈들을 만드는 공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상한 프로세스들이 있는 거예요. 계획 대비 굉장히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이제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했던 것들에게 갭 차이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석을 해보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들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시스템적인 문제보다도 다른,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20% 향상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한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은행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처음 이제 저기 프로세스 마이닝 신기한 것 같은데요. 와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2시간을 설명을 했고 데모도 다 보여드리고 하니까 바로 이제 POC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OC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떤 주제로 할까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주 40시간, 주 52시간 관련해가지고 야근을 하는 원인을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은 계정계 시스템, 정보계 시스템이 야근할 때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접속 로그는 다 있으니까 그거를 다 뒤져보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3개월치, 2개월치 로그들을 다 수집했습니다.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그려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당연히 뭐 계정계 시스템에 수많은 기능들을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한 화면에서 오래 걸리는 것들, 반복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레벨링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인사이트들을 이제 찾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운모 대비 2배 이상 걸리는 어떤 화면에 대한 접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낸다든지 반복 작업을 많이 하는 것들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프로세스를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개별 신청하고 개별 행원들의 담당자가 신청하면 위에서 이제 승인을 하죠. 결제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저것 때문에 계속 빨리 승인해 주세요 하면 늦어지니까 여러 개 이제 쌓아 놓으면 한꺼번에 이제 승인을 할 수 있게끔 결제자가 처리를 해주면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찾아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POC를 거쳐서 이게 효용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내부 시스템에 이제 구축을 시작한 겁니다. 구축을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프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솔루션은 소프트웨어로 납품되는 거고 여기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건데 데이터를 올려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올려야 되는데 기존에는 로컬 디스크에 엑셀 파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거를 저희 툴에다가 업로드를 해주고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다른 BI 툴도 하고 다 비슷하게. 물론 이제 DB에서 코리아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넣게 된 거지만 이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요 과정이 어쨌든 굉장히 단순하게 쿼리만 던지면 할 수 있게 커넥트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린 거죠. 그래서 DB 연결을 할 수 있고 하드블 연결을 할 수 있고 뭐 DW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 쿼리만 해오면 바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하시는 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원장 테이블하고 어플리케이션 로그하고 이렇게 이제 조인해가지고 어떤 이제 내 분석 주제에 맞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이쪽으로 오게끔 연결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그 시스템을 계속 뭐 바꿉니다. 바꾸면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효율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보니까 이런 화면에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메뉴를 거쳐서 가더라. 이게 이제 클릭을 많이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의 이제 그 시간을 잡아먹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서 요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고 이제 시스템을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해보니까 바로 이제 올 수 있도록 해주니까 여기는 한 자릿수로 줍니다. 거의 이게 주는 게 거의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한 70%, 80% 시간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점을 찾아내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들이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려지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전세 대출 프로세스. 고객이 이제 전세 대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쭉 내부에서 그 전세 대출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처리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해보니까 전세 대출의 표준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 프로세스에 있어서 원래 이것 다음에 이것 다음에 이거 하게 돼 있는데 왜 다르게 하는 거냐라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재작업을 한다든지, 사전심사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또 뒤에서 같이 가서 하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원인을 분석을 해 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표준 프로세스에 없는 프로세스인데 하더라 이거죠. 이거 왜 하지? 이게 표준 프로세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만약에 훨씬 더 좋네, 심사하면서 뭐 여기 이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라면 표준 프로세스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제 이런 부분에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커넥터를 저희가 만들어 드림으로써 로컬에서 이제 업로드하는 분석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바로 갖고 와서 함으로써 베스트, 워스트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템플릿을 가지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 직접 이렇게 분석을 하는 형태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며칠 전이죠. 이게 저번 달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DX 어워드라고 해서 IDC에서 주는 DX 어워드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옴니 경험 혁신 부문에서 올해의 프로젝트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그게 나와서 이제 얘기한 게 R 오퍼링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샀고요. 이게 이제 1억 2천만 건의 디지털 로그를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으로 활용을 해서 고객 행동 패턴하고 이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이 R 오퍼링, 리얼타임 오퍼링 시스템의 액션으로 연동을 시킨 겁니다. 연동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실제 고객의 이제 반응률이 4배 올라가고 상품 서비스 가입률, 관심이 14배 이상 올라가고 하는 효과들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더라 이거죠. 근데 사실 저 기사만 저희는 봤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물어봤죠. 그래서 내부에서 어떻게 하신지는 저희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알려주시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잠깐 만든 장표가 아니고, 은행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제 보증부 대출 금액 조회 처리 과정에서 상담원들이 상담을 한다 이거죠.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하면서 보면 이 취급 건수가 상위 10%에 해당되는 그 상담원, 은행 행원들이겠죠. 행원들의 이제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보면 평균 상담 시간이 여기에 비해서 훨씬 더 작아요. 작고, 문제는 이게 이제 하위 10%에 계시는 분들은 보면 여기서 반복 작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 고객한테 상담을 했는데 다시 이제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뭔가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물어본다든지 고객이 전화 와가지고 다시 확인한 거야. 이게 생기더라 이거죠. 이게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차이에서 보니까 재상담 내역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인데,
그러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재상담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교육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시간 효율적으로 재상담률 자체가 이렇게 줄고 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 그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기 예금을 가입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정기 예금을 가입하는 프로세스를 보시면 실제 이제 상품을 조회하는 페이지입니다. 상품을 조회하는 페이지에서 이 상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상품 조회하는 페이지에서 한 번 딱 보고 가입하시나요? 아니죠. 이 화면을 여러 번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하고 가입하시는 분도 있지만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입한 완료한 고객들의 행태만 딱 분석을 해보니까 자꾸 넘어가는데요. 가입한 완료한 여기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실제 가입하는 데까지 여기 걸리는 시간들을 이제 추정해낼 수 있죠. 계산해낼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적인 어떤 시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충 몇 번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웹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골든 타임을 계산을 하신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요 안에 이제 예를 들면 뭐 10분, 20분 뭐 아니면 하루 뭐 이런 식의 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한 두 번 이상 본 사람들은 가입 의지가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가입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2시간 이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요런 이제 푸시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좋아요 뭐 이런 거. 보내니까 실제로 가입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거의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까지 다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저희 툴을 공부했지만 이렇게 이제 쓰시는 것들을 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고객의 행동 패턴과 이제 내부 프로세스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이 디지털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중요하냐? 화면으로만 자꾸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 화면에서 내가 터치한 것들이 빨리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그냥 딴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불만족되면 96%가 다른 데 가요. 대체제를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증권회사 비대면 계좌 개설 앱 유행을 많이 할 때 여기 이제 KPI가 뭐냐면 우리 비대면 계좌 개설 앱은 처음에 접속해서 개설할 때까지 얼마 걸려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가 뭐 하면서 7분이 걸리는데 우리는 얼마 걸려야 돼. 이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대면 계좌 앱을 개설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이탈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웹로그 분석이나 앱로그 분석하는 툴 가지고 다 알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이니까 단순히 접속한 빈도수에 대한 차이 분석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야. 단순히 이렇게 순서대로 하라고 했지만 이 순서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모든 유저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신분증 촬영해서 나가는 거, 인증서에서 나가는 거, 계좌 개설 내역 조회를 하다가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상품 선택, 계좌 개설 선택 이렇게 시리얼하게 쭉 하라고 돼 있는데 백으로 돌아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 중복적으로 계속 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런 것들이 왜 그러면 하게 됐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상상하는 고객이 저편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데이터 기반으로 찾아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2분 미만 걸리는 프로세스와 12분 이상 걸리는 프로세스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봤을 때 뭐 어디에서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개선을 했던 그런 사례이고요. 여기 이제 학생들 태블릿에서 보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오래 걸리는 것들은 왜 오래 이 문제 푸는 구간이기 때문에 병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아니면 이제 공부를 이제 좀 이제 밑에 있는 친구들과 프로세스 맵을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 비교해보면
위에는 없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의미를 보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고칠 건지 말 건지, 적용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아메이의 비즈니스의 90% 이상이 다 홈페이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를 분석해서 어떤 패턴을 이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별로 안 사시는 분들, 가끔 구매하시는 분들, 구매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을 하는 초기 초보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면 어떤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이제 보일 수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법 논의를 다르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홈페이지가 비즈니스의 90%를 담당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개편하면서 보니까 제품 탐색에 우리가 이제 이만큼 이렇게 줄였구나. 그럼 비즈니스에 대한 효율이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수치로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탈하시는 분들, 이탈을 적게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탈하시는 분들의 프로세스 맵들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탈하기 2달 전부터, 1달 전부터 이렇게 보니까 마이페이지를 많이 보는 것들이 확연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희 기능 중에, 일단 뭐 저희 부스에 오시면 데모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기능 중에 이제 빈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빈도를 높이면은, 나타나는 것들이 빈도를 높이면 안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보이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필터링을 거쳐서 정상과 비교해 보니까 확연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이탈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모델링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만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유럽에서 이제 배워와서 사실 저희 솔루션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유럽 쪽일은 많이 이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열심히 쫓아가고 있고요. 보시면 뭐 프로세스 개선을 해가지고 AIG에서 30%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했다 얘기 나오고요. 인시던트 관리, 리퀘스트가 와서 이제 처리되는 것들을 관리를 해보니까 30만 단계의 감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제 비용 절감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보험 청구 프로세스에서 30일에서 60일 걸리던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이제 하루에서 4일 이렇게 걸리는 형태로 또 개선을 한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아까 그 신한은행에 제 POC 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ELT 상품을 재예치를 함에 있어서 조기 상환할 때, 재예치를 할 때, 재예치를 그냥 하시는 분과 이 돈을 가지고 딴 데 가서 이제 쓰시는 분과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맵으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해보고, 그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어떤 액션을 할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한다든지 SMS를 보낸다든지 다른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탈 방지에 가장 좋은 것들이 해보니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화를 해도 언제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골든 룰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툴이 그 프로세스 마이닝 툴은 기존에 이제 여러 분석하는 툴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프로세스 맵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기본이고 연관되는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 분석가가 SQL 해가지고 통계 분석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분석 툴 안에서 일반적인 현업에 계신 분들도 조금만 배우시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RPA와 관련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RPA를 하기 전에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리서치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어널리시스 이 부분에 프로세스 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트너에 의해서 보면 프로세스를 캡처하는, 프로세스를 찾아내는 3가지 수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뭐 RPA 툴에서 이렇게 이제 녹화해가지고 찾아가는 거 하나, 그거는 클라이언트에서 하겠죠. 그 다음에 서버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것들은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찾아라. 나머지는 인터뷰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그렇게 이제 영입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PC 로그를 수집을 해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런 거 요건 SAP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서,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PC에 있는 로그, 시스템에 있는 로그를 모아서 하나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 대상을 찾는 거, 그리고 도입 전후에 프로세스 비교하는 거, 그 성과 분석하는 거,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로그를 수집을 해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말쯤 되면 1차 알파 버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클라이언트에서 PC를,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쓰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인 부분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종이지도 쓰시는 분 아무도 없죠. 차에 종이지도 갖고 계신 분 없죠. 다 디지털 맵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맵으로 바뀌고 난 다음 AI가 적용되고 하면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도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의 기본 맵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핵심 기능이지만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능들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퍼즐 데이터와 이제 저희가 만드는 프로 디스커버리 툴들은 가트너가 3년 전부터 이제 마켓 가이드라는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저희가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 레프리젠테티브 벤더 대표 기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툴도 다 데모하고 검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프로세스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 디스커버리라는 제품이고, 이따 부스에 오시면 데모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3년 동안, 상품 출시한 지 한 3년 동안 한 20여 개 이상의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분석을 원하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권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제조 일반 산업군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장표, 이장표 다시 한번 불러보면, 어쨌든 이 프로세스 마이닝에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앞으로 이제 디지털로 변해가는 데 있어서의 최선의 방법, 잘 해나가시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 저희를 통해서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딱 20분 돼서 Q&A는 생략하고 저 부스 오시면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